안녕하세요. 마침내 법과 사랑에 빠지다 마법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찰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진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정말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제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하고 인정신문을 합니다. 인정신문이 뭐냐? 나이, 주거,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개별 사건마다 너무 다르고, 심지어는 이제 뭐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관마다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수사를 해나가는지는 뭐 사람 차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건을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캐치해서 미리 준비해가면 좋겠죠. 이제 사실 연로하신 변호사님들 중에는 이거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조사를 가면 변호사가 직접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 줍니다. 이게 다르고 다르듯이 의뢰인이 한 말을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변호사들은 조사를 다녀온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냅니다. 사실 의뢰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고소장 그 내용 자체만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고소인 조사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가면은 이제 고소인이 뭐라고 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이게 수사 방향이 이렇구나,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조사를 참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나중에 의견서를 내는 거, 이런 일을 하죠.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으면은 처벌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경찰관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유죄로 가는 겁니다. 경찰들도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피의자를 살살 구슬려서 자백을 받아내기도 해요. 아까 제가 인정신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묵비권, 이 묵비권을 말해줄 때 보면은 당신이 하는 발언은 모두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걸 알아야겠죠. 거기다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도 변호사들은 체크를 합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해야 되고 추가로 한 명이 참관을 해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참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사법경찰리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날인이 빈다, 이런 것들도 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공판에 넘어가면은 증거인부 절차라고 해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증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을 하시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수 있겠죠.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하면은 마지막으로 조서를 열람합니다. 이 조서는 내가 말한 그대로 작성되진 않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경찰이 요약을 해서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수정이 필요를 하면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변호사가 없이 조사를 가면은 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을 요청을 해도 수정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로, 진짜 절대로 날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날인을 하는 순간 끝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작성되었고 내가 그거를 확인했다는 의미거든요, 날인은. 그렇기 때문에 날인을 안 하고 버티면은 수정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턱대고 조사를 가지 말고 일단 고소장을 열람 등사해라. 두 번째로, 조사를 가기 전에 혐의를 확인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라. 세 번째,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가라. 네 번째,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수사의 방향을 캐치해라. 다섯 번째, 질문이 끝났다고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서의 열람 및 날인까지 꼼꼼히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조사를 마쳤다고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라. 섣불리 조사에 임했다가는 한순간에 평생 전과자로 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를 잊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